아버지, 그냥 요양원 가시는 게 어떨까요? 아들 민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죠.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도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고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것도 위험하잖아요. 며느리 은영까지 거들어 나섰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제는 짐이 되어버린 걸까요? 저는 김태연입니다. 올해 71살이고 호라비가 된 지 3년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요양원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입니다. 아내 순옥이가 세상을 떠난 건 2021년 가을이었습니다. 갑작스런 뇌출혈이었죠. 아침에 평상시처럼 아침밥을 해주던 사람이 점심때 쓰러져서 그대로 하늘나라로 갔어요. 45년을 함께 산 반쪽이 사라지니까 정말 세상이 텅 빈 것 같더라고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처음에는 민수가 저를 걱정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 집에는 아내 순옥이와의 추억이 너무 많이 담겨 있었거든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던 순옥이의 모습, 부엌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요리하던 모습, 작은 화분들을 정성스럽게 돌보던 모습까지 모든 게 생생했어요. 괜찮다.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밥을 해먹는 것도 서툴렀고 빨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45년 동안 순옥이가 다 해줬거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고 옷은 며칠씩 같은 걸 입기도 했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순옥이가 돌아올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유튜브를 보며 간단한 요리법을 배웠고 세탁기 사용법도 익혔습니다. 생각보다 할만하더라고요. 아버지 건강하시죠? 밥은 잘 드세요? 민수가 가끔 전화를 걸어왔어요. 하지만 바쁜 목소리였죠. 직장일도 많고 아이들 교육비며 집 대출이며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도 몸 조심해라.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힘든 내색을 하면 아들이 걱정할까 봐서요. 실제로는 하루하루가 길고 외로웠지만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아내 순옥이의 친구분들이 찾아오시기도 했어요. 태연 씨, 혼자 지내기 힘드시죠? 우리 같이 경로당이라도 나가요. 고마운 말씀이었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남자가 경로당에 가서 할머니들과 어울린다는 게 쑥스럽기도 했고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에는 TV 드라마 보는 일상이 자리 잡혔습니다. 하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계속 있었어요.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옆에서 잔잔한 숨소리를 내며 잠을 자던 순옥이가 그리웠거든요. 2024년 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일이 생겼어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거든요. 순간 균형을 잃으면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왼쪽 손목이 꺾이면서 심한 통증이 몰려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일어서려고 했지만 손목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결국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손목 골절이네요. 기부스를 해야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오른손잡이인 저한테 왼손 기부스라도 일상생활이 불편할 건 뻔했거든요. 병원에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내가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쳐서 지금 병원에 와 있거든. 뭐라고요? 어디 병원이에요? 지금 갈게요. 30분 후에 민수와 은영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걱정스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버지, 어쩌다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마트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지 뭐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의사와 따로 상담을 하고 와서는 더욱 굳어져 있었어요.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기부스하고 몇 주 있으면 괜찮아진대. 그게 아니라 혼자 생활하시기 힘들다고 하시던데요. 의사가 민수에게 따로 이야기했나 봅니다. 한 손으로는 요리하기도 힘들고 씻기도 어려울 거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정말 그 말이 맞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부스 한 손으로는 뭘 해도 불편했습니다.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어려웠어요.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은영이가 돌봐드릴게요. 민수가 다시 제안했을 때 저는 조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대로 혼자 있기에는 너무 불편했거든요. 며칠만 있다가 괜찮아지면 돌아올게. 그렇게 해서 민수네 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지내게 된 거죠. 처음에는 좋았어요. 은영이가 정성스럽게 식사를 차려주고 손주들도 할아버지가 다쳤다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아프세요? 10살짜리 지훈이가 걱정스런 눈으로 쳐다보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7살 지원이도 제 옆에 앉아서 같이 TV를 보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관심을 잃고 자기들 놀이에만 집중했어요. 은영이도 점점 피곤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은영이의 목소리에서 피로감이 느껴졌어요. 하루 3번 약을 챙겨줘야 하고 기부스 때문에 혼자 씻을 수도 없어서 도움을 요청해야 했거든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피곤해하면서도 저를 신경 써야 했어요. 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들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조심스럽고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생활 패턴에 제가 맞춰야 한다는 게 힘들었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저와 달리 이 집은 늦게까지 소란스러웠거든요. 2주가 지날 무렵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기부스가 있어도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민수야, 나 이제 집에 가려고 한다. 아버지, 아직 기부스도 안 떼셨는데요. 괜찮아? 이제 다 적응했다. 하지만 민수는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수와 은영이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여보, 아버님 계속 이렇게 모시기 힘들 것 같아. 나도 그런 생각이야.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는 것 같고. 요양원 알아볼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요양원이라니 평생 그런 곳에 갈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순옥이가 살아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보, 우리 나이 들면 어떻게 살까? 글쎄, 건강하게 우리 집에서 살다가 하늘 날아가면 되지 뭐.
요양원 같은 데는 절대 안 가고 싶어. 당연하지.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잖아. 그때는 정말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민수가 착한 아들이니까 부모를 그런 곳에 보낼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네요.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민수와 은영이 어색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밥 많이 드세요. 지훈이가 밝게 말했지만 어른들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잠깐 나가실 일이 있어서요. 뭔가 수상했지만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는 줄 알았거든요. 오후 2시쯤 민수와 함께 차에 탔어요. 그런데 가는 방향이 병원이 아니더라고요. 민수야, 어디 가는 거니? 아버지, 잠깐 둘러볼 곳이 있어요. 30분쯤 달려서 도착한 곳은 실버타운이라는 간판이 붙은 큰 건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민수야, 여기가 뭐 하는 곳이니? 아버지, 한번 둘러보기만 해요. 괜찮은 곳인지 확인해 보려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구나. 들어가기 싫다. 아버지, 그냥 구경만 해봐요.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결국 억지로 끌려 들어가게 됐어요. 깔끔하게 꾸며진 로비에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 시설을 둘러보러 오셨나요? 젊은 여직원이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사를 받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네, 아버지 입소를 알아보고 있어서요. 민수가 대신 대답했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시설부터 둘러보실까요? 시설은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넓은 식당에 깔끔한 방들, 운동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노래교실, 서예, 가벼운 운동 등등요. 직원의 설명을 듣는 민수의 표정에서 만족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다들 멍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거나 TV만 멍하니 보고 계셨거든요. 식사는 영양사가 직접 관리해서 건강식으로 나가고요. 간병 서비스도 24시간 가능하신가요? 민수가 자세히 물어보는 걸 보니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당연하죠. 어르신 상태에 따라 맞춤 케어가 가능합니다. 둘러보는 내내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정말 제가 여생을 보낼 곳인가 싶어서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월 2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만 원. 제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결국 민수가 부담해야 하는 거죠. 차에 돌아와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버지, 혼자 계시기보다는 여기서 사람들이랑 어울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때까지 참고 있던 화가 터져 나왔어요. 너는 부모를 그런 곳에 버리고 싶은 거니? 아버지, 버린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를 저기 맡겨놓고 너희는 편하게 살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안전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안전? 내가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야? 돌아가는 길 내내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날 저녁 결국 터질 게 터졌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에 민수와 은영이가 저를 거실로 불렀어요. 아버지,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민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은영이도 옆에 앉아서 걱정스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뭘 얘기하려고?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한계가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작부터 좋지 않은 이야기인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은영이는 직장도 다니고 아이들도 돌봐야 해요. 아버지까지 모시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나는 도움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손목 나을 때까지만 있겠다고 했잖아. 그게 문제예요, 아버지. 이번에는 손목이지만 다음에는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은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걱정이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자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요즘은 실버타운이라고 해서 좋은 곳들이 많아요. 오늘 보신 것처럼요. 민수가 자료를 꺼내 보이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찾은 요양원 정보들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24시간 간병 서비스에 응급 상황 대응도 완벽하고요. 그리고 같은 또래분들이랑 어울릴 수 있어서 외롭지도 않으실 거예요.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요양원의 장점을 늘어놓았지만 제게는 하나도 와닿지 않았어요. 너희는 부모가 그런 곳에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니?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직장을 다니고 아이들 교육에도 신경 써야 하고 그럼 부모는 짐이라는 거야?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세요? 은영이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섞여 나왔어요. 아마 오랫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터진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버님 모시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직장 다니는데 약 챙겨드리고 식사 준비하고 은영아, 민수가 며느리를 말렸지만 이미 나온 말이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를요. 알겠다. 아버지, 내일 집에 갈 테니까 짐 좀 싸주거라. 아버지, 아직 손목이. 괜찮다. 기부스 하고도 할 수 있어? 아버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민수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아니야. 너희 말이 맞다. 나는 이제 너희한테 짐이 되는 늙은이야.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요양원은 안 갈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살 거야.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었으니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순옥이가 그리웠어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집에서 편안하게 늙어갔을 텐데요. 여보,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 혼자 중얼거렸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차 안은 내내 어색했어요. 아버지, 정 힘드시면 연락하세요. 응, 요양원 이야기는 좀 더 생각해봐요. 그런 곳은 절대 안 갈 거야. 아버지, 나는 네 엄마랑 살던 우리 집에서 죽을 거야. 민수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집에 혼자 남겨졌을 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기부스를 한 손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요양원만은 절대 가기 싫었습니다. 죽어도 내 집에서 죽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에 더 큰 일이 일어날 줄은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구청 사회복지사입니다. 복지사라고요. 왜 복지사가 저를 찾아온 걸까요? 문을 열어보니 30대 정도 되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김태현 어르신이시죠? 저는 박미경 복지사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어르신 아드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왔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신지 확인해 보라고 하셨는데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민수가 복지사까지 불렀구나. 아마 제가 혼자 살기 어렵다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받고 싶었나 봐요. 들어오세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이미 온 사람을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어르신, 혼자 생활하시기 어렵지 않으신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손목 다치셨다고 들었는데 식사나 청소는 어떻게 하세요? 사실 엉망이었어요. 며칠째 라면만 먹고 있었고 집안도 어수선했습니다. 가끔 힘들긴 하지만 할만해요. 혹시 도움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해서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복지사는 친절했지만 결론은 뻔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로는 혼자 생활하시기 어려워 보여요. 역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죠? 우선 홈케어 서비스를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요양원 가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복지사가 돌아간 후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제 공적으로도 제가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받은 거잖아요. 그날 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복지사님이 다녀가셨죠? 응, 뭐라고 하시던가요? 너도 이미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아버지, 요양원 가라고 했어? 너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 아버지, 이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라. 그게 바로 요양원에 가라는 뜻이었죠. 알겠다. 한 번 더 생각해 볼게. 하지만 사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끝까지 제 집에서 버텨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기부스를 한 손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던 저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태연 씨 계세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옆집에 사는 강철수 아저씨였어요. 아, 철수 씨. 무슨 일로? 아, 그게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나오실 수 있어요? 철수 씨와는 그동안 인사만 하고 지냈지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거든요. 갑자기 찾아온 게 신기했어요. 뭔 일인데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한번 나와 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어르신 모임이라고요? 저는 아직 그런 모임에 나갈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아직 아, 나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68살인데 벌써 2년째 나가고 있어요. 철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철수 씨도 저와 비슷한 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모임인데요? 그냥 동네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바둑도 두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경로당은 아니고 카페에서 만나거든요. 카페에서 만난다니 좀 신선했어요. 경로당은 왠지 가기 싫었는데 카페라면 부담이 덜할 것 같았습니다. 손목 다치신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아, 이거요? 별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오후에 한번 나와 보세요. 2시에 역 앞 투썸 플레이스에서 만나거든요. 혼자 있기 답답했던 터라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집에 있어도 할 일이 없었거든요. 오후 2시에 카페에 가보니 정말로 60대 후반,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들이 서너 명 앉아 있었어요. 여기 새로 오신 김태현 님이에요. 철수 씨가 소개해 주니까 다들 반갑게 인사해 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동식입니다. 이명수라고 합니다. 전종배예요. 나이는 모두 비슷했지만 분위기는 생각보다 밝았어요. 경로당에서 만나는 것과는 달리 젊은 느낌이었습니다. 태현 씨는 뭐 하시던 분이에요? 저는 평생 공무원 했습니다. 아, 공무원이셨구나. 저는 회사원이었고요. 저는 자영업했어요. 자연스럽게 각자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들 은퇴한 지 몇 년 되었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죽겠어요. 명수 씨가 먼저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맞아요. 아내는 자기 할 일 있고, 자식들은 바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거죠. 혼자 있으면 우울해져요.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였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태연 씨는 어떠세요? 혼자 지내시는 게 어떤가요? 저도 비슷해요. 아내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많이 외로우시죠? 따뜻한 위로의 말들이 오갔어요.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눈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손목은 어쩌다 다치신 거예요? 철수 씨가 물어보니까 자연스럽게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마트에서 넘어져서 다쳤는데 아들네 집에 있었다가 어제 돌아왔어요. 아들네 집에서 지내는 게 어땠어요? 글쎄요.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을 말했더니 다들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종배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다리를 다쳐서 딸네 집에 있었는데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남의 집에 있는 느낌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활 패턴도 다르고 모두가 비슷한 경험이 있었나 봅니다. 저만의 고민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요양원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모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런 이야기 나왔죠? 저희도 다 한 번씩은 들어봤어요. 하지만 아직은 가고 싶지 않아요. 당연하죠. 아직 정신 멀쩡한데 왜 그런데 가야 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직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서로 도우면서 살자고요. 어떻게 도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아프면 병원 같이 가주고 장 볼 때 어려우면 도와주고 그런 거죠. 아, 그런 거군요. 혼자서는 힘든 일들을 함께하면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았어요.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서로 도울 수 있다니. 태연 씨도 우리와 함께 하실래요? 저야 좋죠. 그렇게 해서 저는 새로운 모임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카페에서 돌아오는 길에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태연 씨,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내일도 나오세요. 동식이 형이 바둑 잘 두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위로가 됐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혼자 계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오늘 동네 어르신들이랑 카페에서 만났어? 정말요? 잘하셨네요.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어요. 아마 제가 우울해하지 않아서 안심했나 봅니다. 그분들이 서로 도우면서 지낸다고 하더라. 아, 그런 모임이 있구나. 좋은 일이네요. 응, 내일도 나가 보려고. 그러세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시고 하세요. 민수도 제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혼자 있을 때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죠.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카페 모임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태연 씨, 오늘은 좀 어때요? 기브스 불편하지 않아요? 동식 씨가 걱정해서 물어봤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 적응됐나 봐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저도 몇 년 전에 손목을 다쳤는데 오래 가더라고요.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동질감이겠죠. 오늘은 뭐 할까요? 바둑 둘까요? 저는 바둑 잘 못해요. 괜찮아요.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는 바빠서 배울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야 여유가 생겼네요. 극이 먼저 두는 거예요. 여기는 왜 안 되나요? 아, 그건 금수라고 해서. 동식 씨가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머리를 써야 하니까 치매 예방에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명수 씨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가끔은 다른 데도 가볼까요? 어디로요? 영화관이나 박물관 같은데요. 좋은 생각이네요. 영화 보기 좋은 시간대가 따로 있거든요. 평일 낮에는 할인도 해주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영화관에 가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태연 씨는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글쎄요. 요즘 영화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나이에 맞는 영화들이 있어요. 감동적인 거나 코미디 같은 거요. 영화를 보러 간 날 정말 오랜만에 극장에 갔어요. 변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티켓도 기계로 뽑고 팝콘도 종류가 다양하고. 처음엔 저도 어리둥절했어요. 종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네요. 그래도 적응하면 재미있어요. 영화는 중년 부부의 이야기였는데 보면서 순옥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순옥이랑 함께 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영화가 끝나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오랜만에 영화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저도 처음에는 극장 가는 게 쑥스러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도 충분히 즐길 권리가 있죠. 맞는 말이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다음에는 박물관 가볼까요? 좋아요. 서울역사박물관이 괜찮다고 하던데. 미술관도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예전에는 그냥 집에서 TV만 보고 지냈는데 이제는 할 일이 생겼네요. 집에 돌아와서 민수가 전화를 걸었을 때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래? 오늘 영화도 보고 재미있었어? 좋은 일이에요. 계속 그렇게 지내세요. 응, 내일도 나갈 거야. 민수도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요양원 이야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태연 씨,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뭔가 해볼까요? 철수 씨가 갑자기 제안을 했습니다. 뭘 말이에요? 그냥 만나서 이야기만 하지 말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봉사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끼리 뭔가 배워보거나. 흥미로운 제안이었어요. 어떤 봉사활동이요? 동네 어린이들한테 옛날 이야기 들려주기라든가 아니면 독거노인분들 도와드리기라든가. 우리보다 나이 많은 분들을 도와드린다고요? 네, 80대, 90대 되신 분들 중에 혼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아직 70대 초반이니까 더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건강하잖아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찬성이에요. 그럼 동사무소에 가서 알아볼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모임은 단순한 친목 모임에서 봉사 모임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상담받은 결과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확인하러 가시면 됩니다. 어떤 일을 하면 되나요? 말벗이 되어드리거나 간단한 장보기 도와드리거나 병원 동행 같은 일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그럼 신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담당하게 된 분은 85세 할머니였어요. 혼자 사시는데 자식들이 모두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머, 누구세요? 동사무소에서 소개받아서 왔어요. 앞으로 가끔 안부 여쭙겠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시더니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빠서 이런 일 안 하는데 고마워요. 저희도 할 일이 생겨서 좋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누군가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훨씬 생기가 있어 보였거든요. 여보, 나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순옥이한테 혼자 말하면서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런 기분이 든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매일 할 일이 생겼고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담당하고 있던 김순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처음에는 경계하시던 분이 이제는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할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도 혼자 사시면서 이렇게 저까지 챙겨주시니 고마워요. 저도 할 일이 생겨서 좋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요즘 활동량이 늘어나서 몸이 적응하지 못한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어요. 가슴이 조이는 것 같고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이상하네. 집에 돌아와서 쉬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119를 불러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민수야, 아버지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무슨 일 있어요? 가슴이 좀 답답해서 그래. 뭐라고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는데. 아버지, 지금 바로 병원 가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민수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니 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119 좀 불러주렴. 네, 지금 바로 부를게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의식이 흐릿했어요. 의료진들이 바삐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정확히 뭘 하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환자 의식은 어때요?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심전도 찍어보세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심근경색 초기 증상인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민수가 얼굴이 하얘졌어요. 심근경색이요? 네, 혈관이 막혀서 심장으로 가는 혈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위험한 건가요? 지금 응급처치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고 하지만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이렇게 갑자기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응, 괜찮다.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고 머리도 어지러웠어요. 입원해서 며칠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최소 일주일은 봐야죠. 상태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일주일이라니. 김순자 할머니는 어떻게 하지? 그리고 모임 사람들도 걱정할 텐데. 민수야, 철수 씨한테 연락 좀 해줘. 철수 씨요? 옆집 사는 강철수 씨. 내가 요즘 같이 모임하는 분이야.
아, 네. 연락드릴게요. 이번 첫날 밤이 가장 힘들었어요. 혼자 병실에 누워 있으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렇게 죽는 건 아닐까? 순옥이가 부르는 건 아닐까?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오전에 철수 씨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태연 씨,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미안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가족 같은 사이잖아요. 순자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아,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가서 설명드렸어요. 정말요? 네, 할머니도 태연 씨 빨리 나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철수 씨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됐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 사람들도 다 걱정하고 있어요. 내일 다 같이 문병 올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로. 그 말을 듣고 나니 외롭지 않았어요.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오후에는 민수와 은영이가 왔어요. 아이들도 함께 왔더라고요. 할아버지, 아파요? 지훈이가 걱정스런 얼굴로 물어봤어요. 괜찮다. 할아버지는 튼튼해. 빨리 나으세요. 지원이도 그림을 그려서 가져왔어요. 할아버지가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고마워, 지원아. 할아버지 방에 붙여놓으세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버지, 퇴원하시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혼자 계시기엔 위험하잖아요. 또 그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싶었어요. 아마 이번 일을 계기로 요양원 이야기가 다시 나올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잘 돌봐드릴게요. 은영이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예전과는 달리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내 집이 편해. 아버지, 괜찮아. 이제 동네에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으니 걱정 마. 민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떤 분들이요? 철수 씨 같은 분들 말이야. 우리끼리 서로 도우면서 지내기로 했거든. 아, 그런 분들이 계시는군요. 응, 그분들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일주일 후 퇴원할 때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을 왔어요. 모임 사람들은 물론이고 김순자 할머니까지 오셨더라고요.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할아버지 없으니까 심심해요.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할머니, 제가 빨리 나와서 다시 뵐게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퇴원하는 날 민수가 다시 집으로 오라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괜찮아. 이제 조심할 줄 알아. 하지만 민수야,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그 말을 듣고 민수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첫날은 조금 불안했어요. 혼자 있으니까 또 갑자기 아플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녁 때 철수 씨가 찾아왔어요. 태연 씨,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좋아졌어요. 오늘부터 제가 매일 한 번씩 안부 확인하러 올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끼리 약속했거든요. 태연 씨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돌아가면서 확인하기로요.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순자 할머니 봉사는 제가 대신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몸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쉬세요. 며칠 후부터 조금씩 활동을 재개했어요. 처음에는 카페 모임만 나갔는데 모든 분들이 제 건강을 걱정해 주더라고요.
태연 씨,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덕분에 괜찮아졌어요. 앞으로는 무리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2주 후부터는 다시 김순자 할머니를 찾아뵀어요. 할아버지, 정말 오셨네요. 할머니가 반가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할머니, 그동안 불편하셨죠? 철수 씨가 대신 와주셨는데, 그래도 할아버지가 오시는 게 더 좋아요. 앞으로는 계속 올게요. 몸 조심하면서 오세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거든요. 한 달 후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놀라워했어요.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런가요? 네, 수치도 많이 개선됐고, 혈압도 안정적이에요. 다행이네요. 뭔가 특별히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지내고 있어요. 아, 그게 도움이 된 것 같네요. 사회적 활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정말요? 네,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몸도 같이 좋아져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건강해진 건 단순히 치료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 때문이었구나.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병원 다녀왔어? 어떻게 나왔어요?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 정말요? 다행이네요. 응, 의사 선생님이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 아, 그런가요? 그래서 말인데, 나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고 싶어. 아버지, 요양원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 나는 내 집에서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살고 싶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대신 몸 조심하세요. 고맙다. 그날 밤 순옥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사진 속 순옥이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나한테는 이제 좋은 사람들이 있어. 괜찮아?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 씨가 안부를 묻고 갔고, 오후에는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에는 김순자 할머니를 찾아뵈서 말벗이 되어드렸고요.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삶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하면서 서로 의지하며 사는 살.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다. 혼자 중얼거리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되면서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민수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곧 저에게도 놀라운 소식으로 다가올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심근경색에서 회복된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민수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사전 연락도 없이 말이죠. 민수야, 무슨 일이니? 갑자기 왜?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해요. 민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아버지, 죄송해요. 갑자기 사과부터 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뭘 사과해? 지난번에 요양원 이야기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아, 그거?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까 오히려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민수가 제 변화를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그래? 네, 얼굴도 밝아지시고 목소리도 힘이 생기셨어요. 사람들이랑 어울리니까 그런가 봐. 맞아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나 봐요. 민수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은영이랑도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아버지는 단순히 안전하게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사시는 게 더 중요하시잖아요. 제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줄 몰랐어요. 정말 많이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결정한 게 있어요. 앞으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사세요. 대신 저희가 더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뵐게요. 정말이니? 네, 그리고 아버지 친구분들이랑도 인사하고 싶어요. 민수의 변화된 모습이 놀라웠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거든요. 고맙다.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버지가 행복하게 사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내 아들이 드디어 제 마음을 이해해 준 거구나. 그리고 하나 더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가 이사를 하려고 해요. 이사를 한다고? 어디로 하려고? 아버지 집 근처로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 왜? 아버지 가까이 있으면서 자주 뵙고 싶어서요. 물론 따로 살면서요. 너희들 직장은 어떻게 하고? 다행히 요즘은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아이들 학교도 전학 갈 수 있대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한 것 같았어요. 은영이는 뭐라고 해? 은영이가 먼저 제안했어요. 정말이야? 네, 은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버님이 혼자 계시는 것보다 가족들이 가까이 있는 게 낫다고. 며느리가 먼저 제안했다니. 정말 뜻밖이었어요. 하지만 너희들 생활에 지장이 있을 텐데. 괜찮아요.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할아버지랑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지원이는 뭐라고 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해요. 할아버지 집 근처에서 살면 자주 놀러 갈 수 있다고. 아이들까지 좋아한다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겠니? 네, 저희가 결정한 거예요. 그날 민수가 돌아간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네요. 그 다음 주에 철수 씨한테 이 소식을 전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요? 아들분이 이사를 온다고요? 네, 가까운 곳으로 온다고 해요. 좋은 일이네요. 가족이 가까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임은 계속 할 수 있겠죠? 당연하죠.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왜요? 아들분도 우리 모임에 관심 있으시면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보니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민수네 가족이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 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부담스러울까봐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금세 사라졌어요. 민수와 은영이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더라고요. 아버지, 장 보러 가실 때 같이 갈까요? 아니야, 혼자 할 수 있어? 그럼 혹시 무거운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이런 식으로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줬어요. 아이들도 자주 놀러 왔어요. 할아버지, 숙제 좀 도와주세요. 할아버지는 공부 잘하셨어요? 지훈이와 지원이가 저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즐거웠어요. 할아버지 친구들 누구예요? 할아버지도 친구가 있어요? 아이들이 제 모임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럼 할아버지도 친구들이랑 놀아. 어떤 분들이에요? 착한 할아버지들이야. 다음에 소개해 줄게. 정말로 며칠 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모임에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지훈이와 지원이가 인사하니까 모임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 아이들 태연 씨 손주들이구나. 정말 예쁘네. 공부 잘해요?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이니까 아이들도 좋아했어요.
할아버지들이 정말 재미있어요. 다음에 또 와도 돼요? 그 후로 가끔씩 아이들도 함께 모임에 참여했어요. 세대를 넘나드는 만남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습니다. 민수도 한 번은 모임에 나와봤어요. 아버지, 정말 좋은 분들이네요. 그치? 이분들이 없었으면 나도 혼자 외롭게 지냈을 거야. 이제야 이해가 돼요. 왜 아버지가 이곳을 떠나기 싫어하셨는지. 민수가 제 선택을 완전히 이해해 준 것 같았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매일 모임에 나가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김순자 할머니를 포함한 독거노인 분들을 돌보는 봉사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할아버지, 오늘 뭐 하셨어요? 지원이가 놀러와서 묻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돌봐드리는 할머니랑 병원에 갔다 왔지. 할아버지는 정말 착하세요. 지원이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착한 사람이 되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얼마 전에는 모임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봉사활동을 해볼까요? 철수 씨의 제안이었어요. 어떻게요? 정식으로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네요. 이름도 정했어요. 실버 케어 봉사단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식 봉사단체가 됐어요. 지금은 10명이 넘는 회원이 있고 20명이 넘는 독거노인 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태연 씨, 단장을 맡아주세요. 제가요? 태연 씨가 제일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리고 위기 상황도 잘 극복하셨고. 모든 분들이 추천해 주셨어요. 사양했지만 결국 단장을 맡게 됐습니다. 단장이 되고 나니 책임감도 생기고 더욱 보람을 느끼게 됐어요. 어제는 지역 신문에서 우리 봉사단을 취재하러 왔어요. 어르신, 이런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저도 혼자 지내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삶이 달라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갔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할 일이 생겼어요. 그게 저에게는 큰 의미예요.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지금은 응원해 줍니다. 오히려 제가 행복해 하니까 가족들도 안심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신문 기사 봤어요. 벌써 났어? 네,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래?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봉사활동 단장이라고. 민수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삶의 모습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무슨 소리야? 진짜예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 덕분에 저도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나중에 저도 아버지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런 아들을 둔 제가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순옥이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더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리고 우리 아들도 이제 나를 이해해줘. 당신도 하늘에서 안심하고 있을 거지?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순옥이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아내를 잃고 혼자가 된 것도 힘들었는데 아들마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새로운 기회였던 것 같아요. 혼자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 진짜 마음을 확실히 할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겠다고 버텼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한 삶이 가능했던 거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물론 가족도 중요하죠. 하지만 가족에게만 의존하면 서로가 힘들어져요. 적당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사랑을 나누는 게 진짜 가족의 모습인 것 같아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젊은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안전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저도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보람된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